안녕하세요. 아우름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 변호사 문성윤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저희 블로그에서 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의 당사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형사 절차를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아닙니다. 검사하고 피고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고 막강한 권력기관인데 어떻게 검사하고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재판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사,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이라고 부르는데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는데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제 검사가 원고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고요.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줄여서 기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란 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당사자 확인 절차입니다. 이것을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 인정신문이란 말 자체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사자 확인 절차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판사는 당사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합니다. 당사자는 아까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검사는 늘상 재판을 하러 나오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고인 측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확인하냐 하면은 피고인의 이름, 주소, 그다음 등록기준지, 예전에 이제 본적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직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인으로 누가 나왔는지도 체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인정신문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출첵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절차 확인하겠습니다. 인정신문이 끝나면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기본이 되는 것은 공소장입니다. 검찰에서 만든 서류인데 보통 두세 장 정도 됩니다. 이 서류에 보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사재판의 기본이 되는 것이 공소장이겠죠. 이러한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을 공소사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본격적인 시작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그대로 낭독하거나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다투는지를 밝히게 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사건들의 경우는 재판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짧게 진행됩니다. 반면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고 길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 형사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나머지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검찰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검찰의 증거가 뭐냐고요? 검사는 기소를 하면서 그동안 수사했던 수사 기록을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정리한 증거 기록도 만들고요. 피고인은 이렇게 검사가 준비한 수사 기록을 재판 전에 복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이 기록을 복사해서 검토합니다. 이러한 검찰의 증거 자료들, 즉 수사 기록에 대한 의견을 피고인에게 묻는 겁니다. 만약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 자백하는 경우겠죠. 검찰의 증거들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찰의 증거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면 특별히 증거조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사재판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백하는 형사재판은 빨리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구형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을 징역 몇 년에 처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 구형을 하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검사는 그냥 짧게 구형만 합니다. 검사의 구형은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형사처벌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참고해서 그 한도 내에서 판단을 하게 되죠. 검사의 구형이 끝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죠. 사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 진술이 유일하게 판사에게 피고인 본인의 심정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재판을 마무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판결 선고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재판 끝나는 당일에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은 다음에 재판이 마무리되면 판사는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알려주죠. 그러면 그 판결 선고 기일 전까지 검찰의 증거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해서 판사는 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 선고 기일 당일에 판사는 작성한 판결문을 요약해서 읽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자백하는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부인하는 경우의 형사재판 절차는 자백하는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